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는 예전 선거구대로 치러집니다. 제주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이 100여 곳에 이릅니다.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해법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비만 내렸다 하면 오폐수가 오수 처리장 대신 바다와 마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젯밤 병원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지 개발로 인구가 2,500명으로 늘어난 제주시 이도이동 군안마을. 기존 516도로 동쪽 선거구에 편입됐던 군안마을을 생활 권역에 맞게 516도로 서쪽인 제5 선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 제주도 의회는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2,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13명과 강경식, 박주희 의원이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딱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이 존중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원안 가결함이 마땅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 처리함은 정치적 행위로서 당리당략적이라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군안마을만을 바꾸는 선거구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구수, 불안동의 생활 번역, 지역 정서, 지역 특성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4, 5 선거구가 문제는 적지 않은 선거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제주시청사 모습입니다. 제주시 관덕정 옆에 있던 이 건물은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된 지 4년 뒤인 1959년에 도내에선 처음으로 시멘트 벽돌을 사용해 지어졌습니다. 제주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건물이었지만 제주시청사가 이전한 뒤 민간에게 매각돼 방치되다가 2년 전 결국 철거됐습니다. 현대극장과 조천 정미소 등 도내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은 100여 개에 이르는데요.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해법은 없는지 박주연, 송원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도심에 있는 옛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제주지원 건물. 현대건축의 거장인 르 코르비지에 스타일로 1977년에 지어졌습니다. 3년 전 품질검사원이 이전하자 제주시는 올해 예산 9억 원을 확보해 이 건물을 철거한 뒤 마을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일단 대다수 주민들이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현대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외관은 디자인은 그냥 살리고 내부를 훌륭하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보자.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인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옛 제주대 본관 건물도 논란 속에 사라졌습니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건물은 낡고 오래돼 안전에 문제가 생기자 1995년 철거됐습니다. 도내외 문화예술계가 보존을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남아있는 곳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철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시장 논리 아니면 그 건축물 자체를 소비자로 봤을 경우에는 그게 맞겠지만은
건축물이라는 게 단지 소비재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가치도 품어있기 때문에 제주의 근대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은 100여 곳.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0여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철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라도 낡고 오래되면 철거할지 아니면 보존할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조선은행 건물. 일제시대 수탈의 상징인 이 건물은 화재로 수십 년간 방치되다 군산시가 사들여 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내부 벽체 일부는 90년 전 원형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군산시는 2009년부터 근대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근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역사의 변화를 실물을 보고 직접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산 교육 장소이면서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도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890년에 지어진 이 화력발전소 건물은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옛 건물의 겉모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nother 100 years, people will come along and they will see, the 19th century, the 20th century, the 21st century. And if they want to do something to this building, I hope they will do it. 런던 템즈강 주변 물류 창고로 쓰였던 옛 건물들도 외형은 그대로 둔 채 주택과 사무실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Of Shanghai, for instance, the very old quarters of Shanghai, which have an incredible architectural history, are being destroyed and replaced with towers. It needs to be aware of the need to pay respect to its traditions and at the same time know how to extend from this tradition. 독일 남부의 환경도시이자 관광도시인 프라이부르크. 새로 개발하는 도심 외곽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에는 옛날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를 간직한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산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한라산 성판악이 69, 성산 54, 제주 44, 고산 32.2, 서귀포 30.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다 종일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만 내렸다 하면 오폐수가 역류하면서 오수처리장 대신 바다와 마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장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부근 도로에서 흑갈색 물이 넘쳐나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오폐수가 역류하면서 부근 식당과 밭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오폐수에 인분과 음식물 찌꺼기, 축산 분뇨 등이 섞여 있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그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고 막 하수구 찍은 냄새 같은 냄새가 굉장나요. 그래서 손님들도 좀 불평이 있습니다. 여과되지 않은 오폐수는 그대로 마을 어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그 냄새 맡고 뭐 하면 오바이트도 나오고 작업에도 많이 지장 있고 물건도 많이 없고 감소되고. 제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하루 11만 톤. 하지만 큰 비가 내리면 유입량이 늘어나 하수관이 넘치는 겁니다. 문제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06년도에서부터 20년도까지 이런 하수관 분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까지는 이런 비가 오면은 도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 처리 능력은 제자리인데 제주시 인구와 주택이 계속 늘고 있어서 주민들은 머지않아 오폐수 처리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구도심과 읍면 지역의 건축물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재건축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물 고도 완화 방안은 도지사 임기 말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문광위는 지난해 보류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바로 옆 요양병원으로 유입돼 고령 환자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건축 허가도 없이 지어져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로비가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구급차가 연신 도착하고 소방대원들은 환자들을 이송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병원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연기가 옆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면서 환자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의료용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환자실에 있던 86살 장모 할머니 등 11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기는 환풍구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창문들은 다 닫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자욱해져서 환자들 이송하기 시작했고요. 불이 난 건물은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인데 폐지를 보관했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이 병원 외벽에 바짝 붙어 있어 유독가스가 환기구를 역류해 병원으로 유입됐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이 조립식 판넬조 같은 소규모 건물이고 전기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시는 뒤늦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봄방학과 강원도 폭설의 영향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 노선에 특별기가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내 7개 항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제주 노선에 특별기 투입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도 임시편 증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번 주에 제주 노선에 22편을 증편하기로 했고 나머지 항공사들도 봄철과 하계 운항 계획에 지난해보다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결과 80세 이상 노인은 11,651명으로 1년 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자가 77%, 남자는 23%이고 제주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은 6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5.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정기총회를 겸한 유족회지 출판 기념회가 오늘 오전 제주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정문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위령제는 국가 추념 행사로 치러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3 문제 해결에 기여한 유족회 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정부와 제주도,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갈등 해결 협의체의 구성, 주민 참여 없이 수립된 지역발전 계획을 재수립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을 치유해야 하며 민군 커뮤니티로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선에서 승객이 바다로 투신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좌시리도 남동쪽 4km 해상에서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부산광역시 65살 노모 씨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직원이 보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을 보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던 서울의 모 대학 교수를 비롯해 최근 5개월 동안 같은 여객선에서 6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민이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제주시 애월읍 58살 홍모 씨가 자신의 차량 유리가 깨지고 실탄 6발이 장착된 공기총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